현관 구석, 빛 바랜 구두 한 켤레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가죽은 갈라지고 굽은 달아 있었지만 먼지 위로 어렴풋이 손자국이 보였다. 언젠가 누군가가 한번 쓸어봤다는 듯이 나는 그것을 조심스레 들어 올렸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마음이 저릿했다. 무게 때문이 아니었다. 구두는 가벼웠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언가는 묵직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그거 아버지 마지막 출근할 때 신었던 거야.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저 낡고 버려진 신발이라 여겼던 그것이 갑자기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구두가 말을 걸어오는 듯했다. 나는 그분과 함께 걸었다. 수많은 계단을, 수많은 골목을, 수많은 날을. 그 구두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세월과 기억이 응축되어 있었다. 다른 굽 하나, 해진 앞코 하나에도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그건 노동의 흔적이었고 가장의 발걸음이었으며 말로 다 못한 사랑의 증거였다. 어릴 적 나는 그 구두를 그저 아버지의 일하는 신발짐으로 여겼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 구두는 집을 짊어진 아버지의 어깨였고 등줄기였고 그의 인생 그 자체였다. 어린 날 아버지를 바라보다 나는 아버지에 대해 많은 걸 몰랐다. 지금도 그렇다. 아버지는 늘 조용했고 말수가 적었다. 어릴 적 내 기억 속 아버지는 늘 어두운 양복에 검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아버지 양복 구두 그것이 내 공식이었다. 아침이면 정해진 시간 아버지는 똑같은 리듬으로 구두를 신었다. 한쪽 발을 신발장에 올려 끈을 묶고 반대쪽 발도 같은 방식으로 구두끈을 매는 손동작조차 무표정했다. 다녀오겠습니다. 한마디를 남기고 현관문을 나서는 그 발걸음. 나는 그 소리를 기억한다. 또각또각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렸다. 그게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그 소리로 집을 나섰고 우리는 그 소리로 아버지를 보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아버지는 구두에 비닐을 씌우셨다. 없을 땐 신문지를 접어 덧대셨다. 아버지 그냥 운동화 신으세요. 나는 그렇게 말하곤 했다. 아버지는 웃으셨다. 이거 신어야 회사 가지. 나는 그때 몰랐다. 그 말 안에 담긴 책임감과 체면과 의무를 단지 출근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출정 같은 것이었음을 겨울이면 더했다. 새벽 공기가 얼어붙을 때 아버지는 양말을 2겹, 3겹 신으셨다. 하지만 구두는 늘 같았다. 낡고 해져도 버리지 않으셨다. 발에 익었어. 그 말이 전부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습관이 아니라 다짐이었다. 하루하루를 견디는 유일한 무기. 세상과 맞서는 갑옷 같은 것이었다. 3. 나는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다. 중학교 입학식 날 아버지는 정장을 입으셨다. 늘 그렇듯 구두를 닦으셨고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셨다. 나는 그런 아버지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구두는 너무 낡아 보였고 양복은 어깨가 약간 맞지 않았다. 나는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학교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빠 여기까지만요. 저 혼자 들어갈게요. 아버지는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잘 다녀와. 짧은 말. 그리고 돌아서는 뒷모습. 그날따라 유난히 구두 소리가 작게 들렸다. 또각또각또각. 나는 그 소리가 왜 그리도 가슴을 먹먹하게 했는지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학교에 오지 않으셨다. 학예회도 운동회도 졸업식도 어머니가 대신 오셨다. 나는 편했다. 친구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 하지만 마음 한쪽엔 늘 무언가가 남아있었다. 그건 죄책감이었다. 내가 외면한 한 사람. 내가 부끄러워했던 한 사람.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나를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다는 것. 구두는 여전히 현관에 있었다. 조금 더 달았고 굽은 더 기울어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그저 아침이면 다시 닦고 다시 신고 다시 나섰다.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퇴직하는 날 구두를 벗다. 그날은 평소보다 늦은 밤이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들어오셨다. 뭔가 달랐다. 가방은 없었고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아버지 무슨 날이에요? 내가 묻자 아버지는 짧게 대답하셨다. 오늘 마지막 출근했다. 말끝이 허공에 맴돌았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아버지는 조용히 구두를 벗었다. 굽이 심하게 달아 있었고 실밥이 너덜너덜했다.
구두 속을 털어내듯 손으로 가볍게 두드리시곤 신발장을 열어 구두를 넣으셨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그건 단순히 신발을 벗는 행위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다. 며칠 후 아버지는 내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거 내가 갖고 있어라. 상자 안에는 다른 구두 한 켤레가 들어있었다. 나는 물었다. 왜 저걸? 아버지는 말했다. 이게 내 대학 등록금 벌어준 구두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슴이 먹먹했다. 눈물이 차올랐다. 그 구두는 내게 세상을 열어준 문이었다. 내 인생의 출발점이었다. 그 구두는 벗겨진 가죽보다, 다른 꽃보다 아버지의 시간과 체온이 남아있었다. 그 속엔 한 가정을 지탱한 고요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 구두를 닮아간다. 지금 그 구두는 내 방 책상 옆에 있다. 말없이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있다. 처음엔 그저 추억으로 두려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그 구두는 내 거울이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주는 증거다. 요즘 나도 매일 구두를 신는다. 출근길, 지하철, 빗속, 눈속을 걷는다. 때때로 발이 아프고 마음이 지치고 무너지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럴 때 나는 그 구두를 본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오늘도 무너지지 않았다. 아버지처럼. 나는 어느새 아버지를 닮아 있다. 말수가 줄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게 되고 묵묵히 견디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이제는 안다. 그게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라는 걸. 그 구두는 내게 가르쳐 줬다. 책임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말없이 버티는 삶이 얼마나 깊은지를. 어쩌면 나도 언젠가 이 구두를 내 아이에게 건네줄지 모르겠다. 이게 아빠 인생을 걸어온 신발이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날이 오길 바란다. 지금은 단지 바라본다. 하루의 끝에서 조용히 그 구두 앞에 앉아 오늘도 다 버티고 돌아온 나를 다독인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도 그 구두처럼 살아가겠습니다.